당신은 새로 나온 고급 소형 세단을 사기 위해 $1,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2026년형 BMW 3 시리즈와 렉서스 IS 중에서요. 저는 둘 다 운전하고 리뷰도 했으며 각각 다른 이유로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양, 문제점, 신뢰성, 감가상각, 그리고 각 차량의 일반적인 고장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멋진 럭셔리 차량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로는 BMW M340i를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330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B48 터보차지드 2리터 4기통 엔진입니다. 반면 렉서스는 이제 IS 모델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IS350은 크게 개선되고 변경되고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페이스리프트도 거쳤습니다. 더 이상 IS500은 없고 IS300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BMW 330과 렉서스 IS350의 대결로 좁혀집니다. 렉서스 IS350은 자연흡기 3.5리터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약 311마력과 약 28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모든 힘은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후륜구동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사륜구동을 원한다면 6단 자동 변속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BMW 330i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을 고를 수 있고 변속기는 업계 최고 수준의 8단 제데프로 자동 변속기입니다. 2리터 터보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약 255마력의 출력을 제공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295파운드-피트의 토크입니다. 렉서스보다 15파운드 높고 더 넓은 구간에서 토크가 발휘됩니다. 선형성은 떨어지나 저회전에서 더 강한 힘을 냅니다. 렉서스 IS350은 약 $47,000부터 시작하며 F스포츠 트림의 풀옵션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정말로 가격이 $50,000에 육박합니다. BMW의 330과 비교해보면 이 모델은 약 $48,000부터 시작해서 사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약 $56,75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아마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일 겁니다. 두 모델 모두 사륜구동 선택 시 훌륭한 차가 됩니다. 옵션 추가 시 BMW가 더 비쌀 수 있고 BMW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렉서스는 옵션이 다양하지 않고 기능과 선택 사양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두 차량 모두 성능은 뛰어납니다. 어떤 성능이냐고요? 제 경험상 BMW 3 시리즈 중 332, 340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실린더가 2개 적기 때문입니다. 무게 밸런스가 더 좋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5.3초 만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255마력과 약 295파운드-피트의 토크드 뿐입니다. 제 경험상 BMW는 훨씬 더 날카롭고 반응이 빠르며 코너링과 속도, 민첩성이 뛰어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도 민첩함이 유지됩니다. 제가 느낀 점은 많은 BMW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차들이 정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 BMW들은 튜닝 방식이나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트랙에서 잘 달릴 수 있는 하드코어 차량을 원한다면 그런 차를 선택해야 했고 타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는 거칠고 투박한 퍼포먼스 카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면 5 시리즈 같은 차를 사거나 단순한 차로 성능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럼 차가 고급스럽고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BMW 그리고 여기 있는 3 시리즈조차도 정말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3 시리즈는 10년 전의 5 시리즈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BMW의 서스펜션 세팅 방식은 실제로 정말 훌륭하게 적당한 스포티한 감각을 줍니다. 스티어링에서도 충분한 피드백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전자식 스티어링이 대세지만 BMW는 이미 오래전에 유압식 렉을 포기했죠. 사실 이 차는 정말 잘 달립니다. 그리고 페라리 296에서 나와서 마찬가지로 전자식 스티어링을 쓴다는 점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차는 실제로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 훌륭하고 견줄 만한 스티어링 감각입니다. BMW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쭉쭉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력이 약간 적긴 하지만 바로 그 토크 덕분에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토크가 계속해서 차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0에서 60마일 가속 이 BMW가 조금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민첩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자연흡기 V6 엔진을 탑재한 렉서스보다도요. 그 차는 실제로 311마력, 토크는 280파운드-피트밖에 안 됩니다. 렉서스의 0에서 60마일 가속도 약 5.5초 정도라서 BMW가 아주 약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BMW는 더 날카롭고 더 공격적이며 약간 더 빠릅니다. 반면에 렉서스는 더 부드럽고 더 소프트하며 더 정제되어 있습니다. 배기음은 렉서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맞아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렉서스 350의 선형적인 출력 특성을 끝까지 끌어올리면 정말 멋진 포효 소리가 나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터보 차저가 소리를 막지 않거든요. BMW는 터보가 달려 있어서 소리가 더 억제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지 않죠. 제가 B48을 직접 경험해보면 소리가 좀 더 거칠게 느껴지는데 반면에 렉서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들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비가 정말 중요하죠. 요즘처럼 연료비가 오르고 여기서는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2 하니까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연비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차량을 선택하는 게 실제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BMW는 도심에서 갤런당 26, 28마일 정도로 연비가 더 좋고 렉서스는 도심에서 겨우 갤런당 19, 20마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BMW는 고속도로에서 최대 갤런당 35마일까지도 갈 수 있지만 렉서스는 사실상 갤런당 28마일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갤런당 마일 하나하나가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전체 복합 연비가 BMW는 31, 렉서스는 23으로 당연히 BMW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리터 터보 4기통 엔진입니다. 물론 터보 차저가 정말 세게 밟으면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교통 상황에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운전할 때는 BMW가 연비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민첩하며 연비도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BMW를 선택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죠? 넥서스는 신뢰성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리페어 펠에 따르면 평균 3시리즈 BMW는 5점 만점에 2.5점, B58 엔진은 3.5점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렉서스는 리페어 팔 기준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고 컨슈머 리포트도 자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BMW가 순위에서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MW는 아큐라, 혼다 등 우리가 신뢰했던 브랜드들을 제치고 있습니다. BMW는 그 모든 브랜드를 제치고 이제는 도요타와 렉서스 같은 브랜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BMW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렉서스의 평가는 꾸준히 평균 이상입니다. 그리고 BMW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제조사, 모델,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BMW는 V8이나 일부 구형 직렬 6기통 엔진에서 항상 최고의 신뢰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B48과 B58 엔진이 등장한 이후 2020, 2021년 이후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BMW가 많은 경쟁자를 앞섰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를 4, 5년 정도 타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팔 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5년 후, 렉서스는 원래 가치의 약 40%만 하락할 거예요. 반면 BMW는 원래 가치의 50, 55%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죠. BMW는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런 비용 중 일부는 연료비 절감으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BMW에서 감가상각으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5년 동안 연료비 절감액이 그 차이를 충분히 메꿔줄 겁니다. 게다가 BMW는 성능도 더 좋고 운전하는 재미도 더 뛰어납니다. 모든 차량에는 유지비가 들고 모든 차량은 고장이 나기도 하죠. 브레이크, 스타터, 워터펌프 문제는 대부분 브랜드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별로 자주 발생하는 고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등 독일차 유지비에 익숙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런 비용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오래된 N54 BMW 335에서 워터펌프와 서모스탯을 직접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부품값만 해도 $1,400가 들었어요. 직접 했고 집 앞 진입로에서 7, 8시간 걸렸습니다. 정비소에 맡기면 $3,000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유지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B48 엔진 2 장착된 BMW 330의 경우 고압 연료 펌프가 고장나면 12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터보 차량이라 터보 차저 교체비가 4000달러 듭니다. 그리고 워터펌프, 서모스탯 등 냉각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B48에서는 접근이 쉬워 작업 비용이 미국 달러로 약 1600달러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 모델에는 기계식 워터펌프가 들어가서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전기식 워터펌프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BMW 터보 차량은 냉각 라인, 냉각수 라인, 오일 라인, 웨이스트 게이트 같은 부품이 많고 웨이스트 게이트 소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BMW는 확실히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나이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나온 렉서스 IS 350에는 정말 훌륭한 3.5L V6 엔진인 EGR FKS V6가 들어가 있지만 이 차량도 고유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펌프 누수 같은 고장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모든 부품과 공임을 포함해서 그 수리를 하려면 600에서 9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렉서스의 서스펜션, 부싱, 컨트롤암 등은 다소 약한 반면 BMW는 이런 부품들을 매우 튼튼하게 설계해 내구성이 더 뛰어납니다. 렉서스의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부품은 다소 약해 거친 운전이나 울퉁불퉁한 도로, 포트홀, 균열이 많은 곳에서 더 빨리 마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친 도로를 달리다가 앞부분에서 노킹이나 딸깍거림, 쿵쿵거림 같은 소리가 발생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전체 프론트 엔드를 고치는데 $1000, $1500, $2000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타와 연관된 8단 자동 변속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토요타 일부 8단 변속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을 땐 훌륭하지만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었고 물론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심지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날 수 있는 불량 변속기는 확률이 매우 낮고 수량도 적지만 수리 비용이 4,000, 5,000, 6,00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지만 흔한 고장은 아니고 BMW가 더 좋은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구성과 이 차량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JDK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 말은 BMW는 좀 더 예민하고 부하가 JDK 노보 차저가 달려있잖아요. 내부 압력이 더 크고 열부담도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더 효율적인 엔진은 보통 내부 압력과 온도가 높아 더 힘들게 작동합니다. 즉, BMW는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요즘 평균적인 BMW 330의 예상 수명은 약 20만에서 25만 마일 정도입니다. 25만 마일의 수명을 가진다고 하면 만약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1만 마일을 운전한다면 그 차가 쓰레기나 폐차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누가 그 차를 계속 운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때쯤이면 그 차는 거의 고물차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감가상각이 돼서 5,000에서 6,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25만 마일을 탈 수 있는 차라면 요즘 차량에게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20년, 25년 동안 차를 타고 싶어하고 정말 많은 마일리지를 쌓는 운전자라면 렉서스 IS 350은 최소 30만에서 40만 마일까지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아마도 평균적인 BMW 330보다 50%, 80% 더 오래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차량을 20년, 25년 동안 오래 타는 게 목표고 이 차가 여러분의 마지막 차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실제로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들은 여전히 앞서 나가려고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리아나, BMW 3 시리즈, 아우디 S사를 보면 모두 기술과 성능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터보 4 기통을 사용하고 또 어떤 모델은 터보 6 기통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연비와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모두가 언급하지 않는 문제는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듯합니다. 이 차량에는 3.5L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식이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충분히 강력해 운전이 재미있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엔진은 80만 킬로미터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운전하면서 차량의 성능과 사운드를 즐기고 연료 절약으로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면 BMW가 당신에게 딱 맞을 겁니다. BMW의 신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의 엔진은 10년, 15년 전 BMW에 들어갔던 엔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더 나은 주행 다이내믹스. 더 좋은 연비, 그리고 더 현대적인 기술과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BMW가 확실히 당신에게 맞는 선택입니다. 검증된 신뢰성, 내구성, 장기적으로 낮은 유지비, 그리고 수리점에 머무는 시간이 더 적은 차량을 원하신다면 렉서스가 정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차량 모두에 특별한 애착이 있지만 렉서스는 확실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엔진 소리도 훌륭합니다. 다만 연비가 조금 안 좋고 인테리어 기술이 다소 오래되고 구식인 점이 있습니다. 뒷좌석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현재의 3 시리즈 BMW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은 비좁지만 다시 말해 이 차량은 주로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결합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인해 전면부가 토요타 코롤라와 더 비슷해졌고 1, 2년 전 모델만큼 날카로운 인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렇긴 해도 BMW는 항상 더 날카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저는 BMW의 주행 다이내믹스에 항상 반해왔습니다. 저는 두 차 모두 좋아해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5만 달러라면 BMW와 렉서스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에 제가 아마 살 유일한 BMW는 바로 저겁니다. 26년에 제가 살 유일한 렉서스 차량도 바로 저겁니다.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꼭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멋진 하루 보내시고 곧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